안녕하세요. 학습그룹 포레스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주차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인과 피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보조자이며 방어 능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 신체를 구속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의뢰권, 접견 고통권,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전문 지식과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검사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력은 더욱 제한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이들을 보조하게 하여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검사의 수사 및 소추 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넓은 의미의 변호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일체의 소송활동을 말합니다. 실질적 변호는 국가기관인 법원과 검사가 공익적 견지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는 변호적 기능이고, 형식적 변호란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만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입니다. 사선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선임되는 변호인인데요. 특별 변호인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하여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 또는 검사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선 변호인이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단서가 있는데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선 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고지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선정된 변호인은 고지와 동시에 국선 변호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선정되는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법원의 해임 명령이나 선정의 취소가 없는 한 사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는데요. 제33조 2항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33조 제3항에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적 부심사, 공판 준비 기일의 절차, 국민 참여 재판, 재심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 능력을 보충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들과 실체법상 법률 지식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불법 영득의 의사, 정당방위, 금지의 착오, 처벌 조건 등에 대한 조언 또한 악용할 여지가 있더라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피고에게 불이익한 증거나 주장은 보호자적 위치의 지위에 반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만나 합의, 고소의 취소를 시도하는 것도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 활동의 범위에 속합니다. 또 변호인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변호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증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는데요. 변호인과 피해자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변호사가 직무 처리 중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변호인은 보호자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공익적 지위 또한 갖는데요. 국가 형사사법의 정당한 실현에 협력해야 할 공익적 지위를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진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변호사의 진실 의무는 법관 등에 의한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미인데요. 이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함입니다. 또 변호인이 증거를 인멸 위조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면담의 기회에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임을 한 경우 이를 검사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의 자백 내용을 법원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은 변호인과 피의자 피고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라고 믿는데 자백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무죄의 주장과 입증, 무죄의 변론에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가운데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데요. 이때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 등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속 대리권이란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대리권이고 독립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입니다. 고유권은 변호인이 권리로서 규정된 것 중 변호인이라는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만이 가지는 권리, 즉 협의의 고유권과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중복하여 가지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견 교통권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 고통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권이란 변호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 심판이 청구된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의 특정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사망 1호와 제248조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입니다. 성명 모형이란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이름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 갑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 을의 면허증을 제시해 을이 공소제기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공판 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 공소를 기각하는데요. 검사는 공소장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착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모형자에게는 이 정정 결정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성명 모형이 판결 확정 후에 판명이 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와 전과 말소를 하는데요. 법원이 성명 모형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모형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그 효력은 모형자에게만 미치고 피모형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위장 출석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한 사람 대신 타인이 출석하여 재판받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불구속 기소된 갑을 대신해 을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질적 피고인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고 형식적 피고인이란 위장 출석한 자입니다. 이때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게 대해서만 해당하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소화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장 출석이 공판 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고 판결 확정 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하는데요. 법원이 위장 출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된 경우 그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소환하여 다시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형식적 피고인을 비상상고 절차에 의하여 구제합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능력인데요. 검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된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연령, 책임 능력의 이유를 여하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 능력을 가집니다. 법인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을 때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데요. 당사자 능력은 피고인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소송 능력이란 소송 행위자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송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말합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그 자격과 지위가 인정되고 피의자 피고인은 소송 능력이 없다면 그의 소송 행위에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는 의사 능력으로서 소송 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 능력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비희망 또는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와 대립하는 당사자, 즉 방어권의 주체입니다. 검사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입니다. 또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입니다. 방어권이란 방어 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권과 진술 거부권, 방어권의 보충, 증거 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등이 있습니다. 소송 절차 참여권이란 소송 절차의 전반에 참여하여 소송 절차를 형성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됩니다. 법원 구성에 관여할 권리, 공판 절차의 진행에 관여할 권리, 증거조사 및 간접처분 절차의 참여권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피고인을 조사의 객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 지위와 보수적 지위를 나뉘는데요. 원칙적 지위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말하고 보수적 지위란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일종의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0조의 2 진술 거부권을 가정으로 조사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로서의 영미란 피고인이 묵비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증인은 제3자,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면 진술 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하여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 적격 부정이라고 합니다. 또 피고인은 일종의 물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는데요. 피고인의 신체나 정신 상태는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를 증거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81조 1항에 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할 수 없다는 재정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대상인데요. 적법한 강제 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피고인은 소송 지휘권, 법정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방청인 등에게도 부과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지위에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제3주차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